작품 해석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작품은 경이로움을, 어떤 작품은 모호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미적 체험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미적 체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경미학에서는 작품 감상을 객관적인 시각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럼 해석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말인 걸까요? 어떤 주장인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생리학자인 제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의 시각 중추, 그러니까 시각뇌의 기능과 특수성을 예술에 대한 지각 경험과 연관시켜 신경미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미학의 기초를 닦았어요. 먼저 시각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 정보의 전달 경로예요. 망막에 빛이 들어오면 이 자극은 망막의 광수용체에 의해 정기적 신호로 바뀌고 시신경인 뉴런을 통해 대뇌의 후두엽에 위치한 심피질 V1 영역에 도달합니다. 색, 광도, 움직임, 형태 등 모든 시각 정보들이 1차적으로 처리되는 곳이 바로 V1인데요. 이 정보들은 또다시 V1을 둘러싼 V2로 이동한 후에 정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해 분화, 즉 분업화되어 처리됩니다. V3 영역은 선의 기울기 같은 형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V4 영역은 색상을 처리해요. 그리고 V5 영역은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합니다. 어때요? 시각 정보에 대해 세부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만약 이 중에 하나의 영역, 가령 V4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상을 처리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색상 정보는 전달이 됐지만 처리가 안 되니까 흑백 영상처럼 보일 거예요. 실제로 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맹 시각장애인들은 V1 손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뇌의 특수성을 통해 제키는 시각뇌에서 수용된 정보가 뇌의 다른 부위로 이동해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시각뇌의 각 영역이 활성화될 때에 보면서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보는 것이 즉 이해 및 자각이라는 주장인데요. 제키의 주장 자체가 시각뇌와 지각 경험을 연결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주장일 테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시각뇌가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건 사실 시각뇌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부터가 이미 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각 세포들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 극히 선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V4 영역은 색상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빨간색에만 반응하는 세포, 파란색에만 반응하는 세포처럼 각 색깔들에만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고요. V3 영역은 사선에만 반응하는 세포, 수직에만 반응하는 세포, 수평에만 반응하는 세포처럼 선의 기울기들에만 반응하는 세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영역들이 전문화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각뇌가 기능적 분화라는 특수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제키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어떻게 신경미학적으로 해석하는지 봐야겠죠? 제키는 뇌의 본질적 기능을 외부 정보들 중 변하지 않는 항상적, 본질적 속성을 추출해 받아들이는 걸로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감 모의고사라는 정보를 떠올렸을 때 적중률 높은 모의고사 등의 속성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수능을 대비하는 국어 모의고사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시각뇌 역시 항상적이고 본질적인 시각 정보들을 색, 광도, 움직임, 형태 등의 작은 시각적 속성들로 분류해 이를 각 속성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에 의해 처리하는 기관인 거죠. 제키는 시각예술이 바로 이런 시각뇌의 특수성에 종속된다고 봤어요. 이를 통해 예술활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죠. 제키가 보기에 시각예술도 뇌와 같이 항상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봤는데요. 시각예술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각 정보들 중 대상의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추출해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기능을 하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시각예술가란 시각뇌의 작용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키는 시각예술가를
시각뇌의 기능을 탐색하는 뛰어난 신경과학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현대 미술 작품들과 시각뇌의 신경세포들의 생리학적 특성의 관련성에 주목했죠. 세 가지 작품의 사례를 들면서 제키의 견해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절대회화의 창시자인 말레비치는 더 이상 대상 같은 것과 관련되고 싶어하지 않는 미술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미술을 비대상적 미술이라 불렀어요. 외부 대상에서 본질적인 속성을 포착해 작품을 구현한 건데요. 이게 바로 말레비치의 그림이에요. 진짜로 대상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말레비치의 예술을 사라짐의 미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경미학에서는 이를 다시 본질적인 속성을 환원해 해석을 하는데요. 제키는 비대상적 미술을 이미 선택된 대상, 즉 뇌의 기억 영역에 있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미술이라고 했습니다. 대상과 관련되지 않기 위해 말레비치는 복잡한 사물에서 환원된 본질적인 요소로 선을 중요한 도구로 삼아 사선 방향의 선을 주로 그렸는데요. 제키의 관점에서 보면 시각세포의 전문성에 기대어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에 숨겨진 근본적인 법칙을 발견한다 라는 목적 하에 형태들을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환원시킨 작가로 몬드리안이 있어요. 자, 어때요? 자주 본 작품이죠? 제키는 선의 기울기만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세포가 V3 영역에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할 뿐 아니라 V1, V2에서 다수 분포한다는 점과 관련을 지었어요. 시각뇌의 많은 영역이 선의 기울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발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이 미적 체험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세계 해방을 목표로 했던 야수파의 작품도 뇌의 활동과 관련지어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들은 색을 형태로부터 해방시켜 보다 강렬한 감정 표현의 힘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싶어 했어요. 서로 다른 색이 맞닿으면 경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 형태가 생겨나기 때문에 색을 형태의 테두리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야수파 작가들은 형태에 통상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색을 부여했대요. 특정 형태에 종속된 색을 해방시키려고 한 거죠.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이란 작품이에요. 여인의 얼굴색이 연두색이죠. 감상하는 사람들은 얼굴이라는 형태보다는 얼굴 색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이들이 하고자 했던 색 해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키는 자연스러운 색으로 채색된 것을 볼 때 V4 영역과 함께 기억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해마가 활성되는 것과 달리 부자연스럽게 채색된 대상을 볼 때에는 V4 영역과 함께 중전두 일항의 일부가 활성화된다고 했어요. 이 중전두 일항은 거짓말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인데요. 생소한 것에 대해 반응으로 자극되는 곳인데 이런 뇌 활성화는 곧 이질적인 채색을 통해 의도한 색의 해방이라는 미적 체험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았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신경미학의 개념과 작품의 신경미학적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키의 입장을 쫓아가 보니 우리가 느끼는 이런 미적 체험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